저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소리가 있으니 먼 태국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온 원시와 자연의 음악인 천상의 소리를 내는 파이프 오르간. 다양한 음색을 함께 배합을 해서 오케스트라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 바람을 불어내서 만들어지는 악기의 왕이기도 합니다. 2500년 전 오르간의 전신 이후 13세기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파이프 오르간은 유럽 문화의 꽃이었다. 100여 년 전 한국에 처음 들어온 이후 수입에 의존했던 파이프 오르간. 전 세계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10% 남짓. 그중 국내 유일한 파이프 오르간 제작자 마이스터 홍성훈. 작년 11월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 제작소를 찾았을 때 2011년부터 제작 중인 13번째 오르간의 형태는 없고 마치 큰 목공소를 찾은 듯했다. 지지대를 이제 만드는 건데 여기가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제 지지대가 이제 딱 하면 이제 파이프가 이제 넘어가지 않게끔. 638개의 금속 파이프와 233개의 나무 파이프, 트럼펫 파이프 116개까지. 조그마한 구멍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구멍을 뚫게 되죠. 그럼 여기에 파이프가 들어갈 자리를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이제 구멍을 뚫어서 얘가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 4m의 파이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오르간 내부 각 부분의 중심을 잡을 기둥과 바람 상자의 윤곽이 잡혔다. 파이프 지지대가 세워지는 여기에 파이프가 이제 빼곡히 서서 산처럼 이제 그 모양을 이제 만들어내겠죠. 파이프 오르간은 제작, 해체, 현장 설치를 한다. 이 건축물은 13년 전 지을 때부터 파이프 오르간 제작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 15개 악기가 들어가는 파이프 오르간이기 때문에 파이프 개수를 따진다면 한 1000개 가까이 되겠죠. 그 1000개가 제자리를 통해서 소리가 잘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파이프 하나하나마다 그 스케일을 다 조정을 해서 이 홀에 맞게끔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저희가 잘 만들어도 공명이 좋아야 잘 됩니다. 우리가 목욕탕에서 노래할 때 잘 불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 악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건축물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홍성훈은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 때마다 건축물과 어울리는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한다. 산과 물과 이런 자연, 바람 이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담아보자. 그래서 산소화를 그렸죠.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 우리가 보는 유럽에서 보는 이렇게 정대칭 형태의 파이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고 하나의 자연을 얘기하는 그 양평의 그 아름다운 산과 강과 이런 그 은하수를 담아보자 해서 그런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강과 산이 디자인된 파이프 오르간이 올 6월이면 완공될 것이다. 이 악기는 나무, 가죽, 철, 전기와 컴퓨터 등 메커니즘의 종합체지만 그중 나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파이프 오르간이 거의 한 40% 50% 가까이 목재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있는 기둥들도 나무로 하는 것이 이제 그 신축성에서도 같이 작용을 하니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나무는 좋은 나무를 쓸 경우에는 꽤 한 300~400년 갑니다. 물론 한 500~600년, 700년 가다 보면 나무를 썩긴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파이프 오르간 지을 때 최소한 150년 정도의 수명을 생각하고 오르간을 짓게 되겠죠. 파이프 오르간에 쓰이는 나무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함과 색깔이 중요하다. 보통 30여 종의 나무를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화이트 오크라는 참나무, 그리고 단풍나무, 물풀의 나무 등을 쓴다. 아니면 이렇게 자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나눠야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물론 여기 온 나무들은 또 선별돼서 맞겠죠. 야적장에서의 그 나무들이 다 있지만 거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나무들을 골라다가 여기를 이제 보내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자를 건가를 얘기하자. 그러니까 1cm, 그러니까 10mm, 20mm, 30mm를 자를까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겉에가 매끈하게 잘 뻗은 나무가 속도 좋다. 저렇게 혹이 나와 있는 나무는 사실은 재배를 해보면 안에도 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옹이가 있고 이렇게 쫙 뻗은 나무, 곧은 나무가 제재를 해도 그 나무 결도 곧고 이런 게 나무 속에 하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프 오르간에 쓰는 나무라고 해서 특별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악기에 쓰이는 목재는 최상의 건조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나뭇결, 밀도 등을 선별하는 것은 목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듯이 나무에게도 적재적소란 게 있다. 우선 나무마다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틀리는 성질이 강한 것이 있고 또 나무가 약한 성품을 가진 것도 있고 그거를 선별을 해서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이 이런 나무가 창문 틀에 쓸 것인가 아니면 버팀목에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떤 디자인에 쓸 것인가를 선별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어디 파이프 오르간은 광범위한 협업의 산물, 각 분야의 좋은 대계자가 필요하다. 최고급 목재를 엄선해서 당시에 만드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목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만들고 나서도 상당히 보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점점 그 설치 영역을 넓혔다. 습기가 많고 어두운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파이프 오르간의 내구성은 증명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유일한 제작 마이스터인 홍성우는 이 10번째 파이프 오르간을 지으면서 낮은 퉁소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장착했다. 그리고 마이스터의 성을 따서 홍이라고 이름 지었다. 한국 소리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시도로 홍성우는 한국 오르간 문화를 점진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3) 년의 제작 기간이 걸린 이 오르간은 곡선 설계되었다. 있는 듯 없는 듯 구석탱이에 있지만 이걸 약간 나무를 오려내듯이 이렇게 타원형을 해서 모든 그 느낌이 타원형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결국 그것은 소리를 만드는데도 영향을 받아서 이 디자인에 따라서 소리도 굉장히 부드러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 오르간, 로맨틱한 그런 소리로 이제 방향 설정이 이제 되었죠. 파이프 오르간은 건물과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기에 음향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파이프 오르간은 건축물입니다. 작은 파이프 오르간도 있지만 크기로 따진다면 뭐 한두 끝도 없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영역이라 그 무게 또한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질 때는 건축가하고 이제 토론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건축 구조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세워야 되는 위치라든가 공간적 어떤 그 배치가 이제 잘 되도록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죠. 홍성훈 마이스터는 산수화란 이름의 파이프 오르간을 구상하면서 뻐국새 소리의 파이프를 장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게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나무였다가 이렇게 잘라가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풀칠하고 목공하고 대피실해서 하나의 생명이 됐잖아요. 시작. 얘가 음이 갑자기 두꺼워지면서 얘만 할 때는 그냥 허스키하고 얘 성질이 다 나오는데 얘가 다 감싸주죠. 볼래요? 하고 왜냐면 얘가 그 파장에 얘가 딱 얹힌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놀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물결 쳐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같이 연주하면 전자 사운드는 그 소리만 들리는데 파이프 오르간은 내가 하나를 내면 거기에 배음에 다른 자연음이 섞여가지고 전혀 다른 소리. 어떻게 하는지 다 달라지죠.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이러한 자연의 소리는 건축물을 만났을 때 그 울림을 완성한다. 건축물은 크든지 작든지 잔향도 다르고 뭐 울려 퍼지는 공명의 그 느낌도 다르고 또 뭐 건축을 지면 뭐 콘크리트를 짓든지 뭐 거기다 뭐 내장으로 나무를 짓든지 달라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이 세워지는 거라 그 건축물과 조화가 이뤄야 하나의 그 하모니가 되는